보통 우리가 그 전쟁이나 국제 분쟁을 이야기할 때 뭐랄까 어떤 명확한 선을 기대하잖아요. 마치 체스판처럼요. 네, 맞습니다. 아주 깔끔한 대결 구도를 원하죠. 그렇죠.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이라던가 국경선이라는 뚜렷한 경계, 그리고 정규군들의 격돌, 그런 것들은 분석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이분법적이니까요. 아군 아니면 적군, 승리 아니면 패배.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범주화할 수 있는 것들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은 그런 안일한 시각을 절대 허락하지 않죠. 맞습니다. 예멘이라는 무대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 깔끔했던 체스판은 순식간에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 돼버리거든요.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후티 반군에 대한 심층 분석 슬라이드가 바로 그 가장 탁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늪 그 자체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한번 파헤쳐 보죠. 글로벌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떠오른 예멘의 후티 반군.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2026 3월 28일,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이들이 미국 이란 전쟁에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흔히 묘사하는 것처럼 후티를 그저 거친 무장 조직이나 통제불능의 테러리스트로만 치부해버리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사태의 본질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전혀 아니죠. 그들의 표면적인 폭력 이면에는 아주 치밀하고 심지어 차갑기까지 한 전략적 셈법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중동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청취자님의 이 훌륭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들의 셈법을 하나씩 해체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죠. 다음 페이지. 네, 화면 넘어갔네요. 우리가 흔히 반군이라고 부르지만 슬라이드를 보면 이들의 기원은 하루아침에 무기를 든 불만 세력이 아니더라고요. 무려 3,000년의 역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후치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자이드판 네트워크입니다. 자이드판은 시아파 이슬람의 한 분파인데요. 이게 예멘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수백 년간 뿌리 내린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아, 종교적인 뿌리가 아주 깊군요. 그렇죠. 3,000년 역사의 교역로를 따라 형성된 아주 끈끈한 부족 네트워크이자 단순한 종교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생존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그저 혼란스러운 무장 집단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매우 강한 결속의 층위를 가진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갑자기 생겨난 조직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땅에 아주 깊고 넓게 뿌리 박힌 채 자신들만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던 거대한 커뮤니티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정리된 진화의 3단계가 이들의 성장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청년 신자들이라는 일종의 종교적 문화적 부흥운동으로 시작했어요. 90년대만 해도 무장단체가 아니었군요. 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을 받은 수니파 극단주의가 예멘으로 막 유입되면서 자이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거든요.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차별받으면서 그 반발작용으로 뭉치기 시작한 방어적 성격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겪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예멘 정부군과 무려 6차례나 내전을 치르는 사다 전쟁을 겪게 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외부의 폭격이 그들을 오히려 담금질했다는 그 부분이죠. 빌라전을 펼치는 이들을 완전히 괴멸시키지 못했죠. 산악 지형은 역시 방어에 너무 유리하니까요. 게다가 민간인 피해가 막 속출하면서 북부 주민들이 후티를 자신들의 유일한 보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된 거죠. 폭탄이 떨어질수록 내부의 결속력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적을 키운 건 역설적이게도 적의 폭격이었던 거예요. 와, 그리고 대망의 3단계. 2014년에 드디어 수도 사나를 함락시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반군이 아니라 민병대, 정권, 그리고 종교운동이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하이브리드 권력으로 진화하게 되네요. 게다가 2003년 레바논 헤즈볼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런 슬로건을 채택하면서 이란 주도의 저항의 축에 편입되는 아주 핵심적인 모멘텀이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4장의 지도를 보고 통계 수치를 읽다 보니까 약간 규시감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시감이죠? 안티 후티 진영을 보면 사우디가 지원하는 국제 공인정부,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남부가도위원회, 그리고 각종 부족 민병대들이 서로 쪼개져서 분열되어 있잖아요. 내 지도를 보면 아주 조각조각 나 있죠. 반면에 후티는 수도 사나를 포함해서 전체 예멘 인구의 60에서 65%가 거주하는 지역을 장악하고 세금, 치안, 교육까지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 덩치 큰 경쟁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내전을 벌이는 동안 작고 끈끈하게 뭉친 스타트업이 조용히 알짜배기 시장 점유율 65%를 독식해버린 거나 다름없네요. 와, 그 스타트업 비유가 현재 예멘의 지정학적 연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게다가 그 스타트업은 기존 대기업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생존 방식을 들고 나왔죠. 생존 방식이요? 네, 적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자멸하는 반면 후티는 사실상의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이 차이가 그들을 좀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괴물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화력의 격차를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들을 상대로 살아남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보시죠. 다음 페이지. 자, 슬라이드 5장을 보면 강대국들이 후티를 이기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험준한 바위산 지형, 토착 통치력, 적들의 분열, 제한적 목표 등 다 중요한데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비용 비대칭성입니다. 저도 이 슬라이드에서 비용 비대칭성 부분이 제일 소름 돋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거든요. 강대국의 군대와 후티의 무력 충돌은 질량이 완전히 아예 다른 싸움입니다. 질량이 다르다는 건 무기의 가격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후티가 주로 사용하는 자폭 드론이나 공격용 드론은 부품을 밀수해서 현지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한 기당 고작 수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몇 천만 원 수준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이지스함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쏘아 올리는 첨단 대공 미사일은 한 발당 최소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맞겠다고?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쏜다고요? 그럼 방어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100% 요격에 성공한다고 쳐도 경제적으로는 쏘면 쏠수록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이나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 그리고 상선들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값싼 기관총으로 도박을 할 수가 없어요. 뚫리면 끝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100%의 요격 성공률을 보장하는 비싼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는 거죠. 후티의 전술은 단번에 군사적 대승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이길 필요도 없어요. 이길 필요가 없다고요? 끊임없이 값싼 드론을 날려서 상대의 방어망을 지치게 하고 강대국의 거대한 자본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경제전을 펼치는 겁니다. 와, 총알 대신 상대의 지갑을 쏘고 있는 거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글로벌 물류의 심장부인 바브 알만데브 해협의 데이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이죠. 전 세계 해상 원유 고래의 12%, LNG 물동량의 8%가 바로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후티의 공격 위험 때문에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오해하게 되면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19일에서 35일로 무려 16일이나 지연됩니다. 물류비가 폭등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결과 수에즈 운하의 교양량이 전년 대비 정확히 반토막, 마이너스 50%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티는 물리적으로 수천 척의 배를 침몰시킬 능력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전혀 필요 없죠. 바다를 물리적으로 완전 봉쇄할 전함도, 병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좁은 해협을 지나는 배를 향해서 이따금씩 값싼 드론이나 미사일 몇 발만 날려주면 끝납니다. 아, 그 심리적인 공포감. 맞습니다. 선박회사와 보험사들에게 이 해역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심리적 공포가 완벽하게 각인되거든요. 그 심리만 자극해도 해상보험료가 수십 배 폭등하고 선사들은 알아서 뱃머리를 돌립니다. 결국 글로벌 물류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거군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세계 경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완벽한 비대칭 경제전인 겁니다. 정말 영리하고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어떤 부분이죠? 후티가 이렇게 최첨단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란이 뒤에서 기술을 주고 조종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냥 이란의 충실한 꼭두각시, 그러니까 대리 세력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잖아요. 아, 슬라이드 6장이 그 오해를 아주 명쾌하게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단순한 하수인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들은 각자의 자기 계산과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진 전략적 동맹 혹은 파트너에 가깝다는 겁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네요. 네,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죠.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교환하는 건가요? 이란은 후티에게 첨단 무기 부품과 조립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을 중동 내 저항의 축으로 격상시켜주면서 정치적 우산을 씌워줍니다. 이란이 얻는 건요? 그 대가로 이란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홍해와 밥을 알면대불 해협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전략카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미국, 사우디, 이스라엘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원격 버튼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후티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후티는 이란의 무기가 필요해서 협력할 뿐 쏘고 안 쏘고의 최종 결정, 그리고 누구를 타격할 것인지는 철저히 자신들의 내부적인 이익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거군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후반부 핵심, 바로 미국 이란 전쟁에서의 후티 반군의 역할로 넘어가 보죠. 다음 페이지. 네, 이 슬라이드가 사실상 중동 비전문가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드디어 이 슬라이드 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 조명할 구간이죠. 오늘 2026년 3월 28일 왜 세계가 이들을 가장 치명적인 변수이자 캐스팅보터라고 부르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지난 2월 28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했던 건 전쟁 발발 직후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이란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후티가 의외로 쥐죽은 듯이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에요. 저는 당연히 전쟁 터지자마자 이들이 홍해를 불바다로 만들 줄 알았거든요.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 그들이 단순한 행동대장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폭풍 전야의 시간이었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가요? 전쟁이 터졌다고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서는 사우디가 제발 개입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과 회유를 보내고 있었고요. 아, 사우디 입장에서는 확전되면 큰일이니까요. 네, 후티는 그걸 즐기면서 이란과 은밀하게 타이밍 조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패를 꽁꽁 숨긴 채 몸값을 극대화할 시간을 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2026년 3월 28일 방관자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면서 공식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슬라이드는 이것을 즉흥적 도발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철저한 계산의 결과죠. 전황이 무르익고 강대국들이 지쳐갈 때쯤 자신들의 참전 가치가 가장 높아진 순간을 계산해서 카드를 꺼낸 전략적 행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란이 설계한 거대한 마스터 플랜, 이른바 더블 초크 포인트 전략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전문가분들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쉽습니다. 더블 초크 포인트라면 두 군데의 목줄을 진다는 뜻인가요? 네, 이란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발적 파트너인 후티를 통해서 대체 해상로이자 유럽으로 가는 길목인 홍해의 바브알 만데고 해역을 간접 통제하죠. 양쪽 목줄을 다 쥐고 있다는 거네요. 이거 완전 톨게이트 비유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글로벌 물류라는 핵심 고속도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악덕 톨게이트 사업자라면 사람들이 우회도로로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서 동네 갱단인 후티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그 홍해 우회도로마저 막아버린 거군요. 네, 세계 경제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셈이죠. 그 톨게이트 비유가 현재 중동의 물류마비 사태와 강대국들의 처한 딜레마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틀입니다.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네요. 이란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직접적인 전면전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두 숨통을 동시에 조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거래한 체스판 위에서 강대국들은 지금 각자의 모순된 셈법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정리된 그 딜레마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2,000km나 떨어진 홍해의 후티 공격까지 방어해야 하니 군사자산이 둘로 쪼개지는 치명적인 딜레마를 겪고 있죠. 네, 미국의 자산 분산이 심각하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엇갈리는 상황은 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사우디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국가 개조 프로젝트, 그 비전 2030을 성공시키려면 무조건적인 지역 안정이 절실하잖아요. 맞습니다. 경제 반전이 최우선이죠. 콜로지대 맞줄감어에서 홍해마저 마비되면 자국 경제에 치명타니까 오히려 예전에 적이었던 후티에게 조용히 자제 신호를 보내면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안티후티 진영의 한 축이었던 아랍에미리트는 후티 타도보다는 예멘 남부의 분리와 항구 통제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서
있어서 사우디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동맹이 스스로 엇박자를 내며 붕괴하고 있는 그야말로 후티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후티는 이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기 계산을 하는 파트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홍해를 흔드는 모양새를 보면 결국 이란의 더블 초커 포인트 마스터 플랜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맞춰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 이란이 모든 걸 조종하는 거고 후티는 장기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자기 계산이 있다는 게 어떻게 성립하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후티가 이란의 장단에 완벽하게 춤을 춰주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상황을 후티의 관점에서 더 큰 지정학적 게임과 연결해보면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후티가 이란의 마스터 플랜을 돕는 행동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몸값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도적인 지렛대 활용입니다. 몸값을 올린다. 아, 방금 말씀하신 그 강대국들의 딜레마를 이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은 두 전선을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사우디는 제발 참아달라고 달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뼈아픈 분열 구조 속에서 후티는 굳이 피 흘려 전면전을 하지 않고도 이란을 돕는 신용 혹은 선택적 공격만으로 적들이 스스로 흔들리는 구조적 우위를 점유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있는 거네요. 네, 이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글로벌 경제의 스위치를 손에 쥔 채 가장 비싼 값을 받아낼 완벽한 캐스팅 보터 자리를 스스로 꿰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홍해를 봉쇄하는 행위 자체가 강대국들을 향한 일종의 무력 시위이자 협상 테이블에서 쓸 청구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슬라이드 11장에 나오는 전황을 뒤흔들 후티의 사장 카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옵션을 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꺼내든 이스라엘 본토 타격은 심리적 충격을 주고 홍해 해상 공격 재개는 글로벌 물류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명적인 카드도 있죠. 네, 만약 사우디가 미국 압박에 못 이겨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 사우디의 심장인 원유 인프라를 타격해버리는 최악의 보복 카드도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공격을 멈추고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조건부 자제 카드까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카드를 전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섞어 쓸 수 있다는 것. 미국을 압박하고 싶으면 홍해 카드를, 사우디를 길들이고 싶으면 원유 인프라 카드를 꺼내는 시기죠. 진짜 무소불이네요. 그것이 바로 단순한 반군을 넘어 글로벌 전쟁의 캐스팅 보터로서 후티가 가진 파급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아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진짜 목적, 최종 목표는 뭘까요? 다음 페이지.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슬라이드 14장의 빙산 모델이 그 해답을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수면 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전면전 도발이나 홍해 물류 마비 같은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더라고요. 진짜 수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몸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수면 아래의 진짜 목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멘 북부의 완벽한 합법적 통치권. 둘째, 사우디와의 항구적 불가침 및 정치적 합의. 셋째,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및 묵인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반군이 무력으로 세상을 뒤엎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후티가 그리는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후티의 도발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처럼 세계와 끝까지 싸워서 공멸하겠다는 종말론적인 선전이 아닙니다. 아, 멸망하려는 게 아니군요. 그들은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세계 경제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함으로써 결국 넥타이를 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최고점을 찍기 위한 극단적 레버리지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는 저 거친 미사일과 드론 공격들이 사실은 우리를 예멘의 합법적인 지배자로 인정을 하고 제재를 풀어라. 안 그러면 글로벌 물류는 영원히 마비될 것이다. 라는 아주 세련되고 차가운 정치적 협상술이라는 거군요. 네, 소름 돋을 정도로 냉철하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도구 삼아서 평화협정서에 도장을 찍으려 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21세기 비대칭 전쟁의 새로운 법칙이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이 던지는 씁쓸한 교훈입니다. 무지의 가성비가 지배하는 전쟁이군요. 맞습니다. 비용 비대칭 전쟁에서 막강한 화력과 자본을 가진 강대국이 반드시 이기지는 못합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어치의 폭탄을 쏟아부었지만 그 폭격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은 조직이 바로 지금 2026년 오늘 글로벌 경제의 방아쇠를 쥐고 있습니다. 외부의 맹렬한 압력이 적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괴물을 더 단단한 강철로 재련할 뿐이라는 역설이네요. 종이 위에 쓰인 휴전선언이나 억압적인 제재만으로는 이 지정학적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통일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거든요. 후티라는 이 복잡하고 단단한 하이브리드 세력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미 중동 지정학에 바꿀 수 없는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폭격과 무력 제압이라는 강압적인 외부의 압력이 어떻게 후티라는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내부의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지정학적 아이러니의 기계적인 작동 방식을 목격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깊이 있는 슬라이드 덱을 여러분과 함께 다 살펴보고 나니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가 맴돕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앞장서서 고립시키고 맹렬하게 경제적, 군사적 제재에 폭격을 가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나 정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과연 우리의 그 거칠고 강압적인 제재와 압박은 그들을 진정으로 굴복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멘의 사례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미래의 어느 날 전 세계에 목줄을 쥐고 흔들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또 다른 비대칭 괴물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담금질하며 키워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오늘 이처럼 깊이 있고 시의적절한 분석 자료를 공유해 주신 청취자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데 오늘의 딥다이브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